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 올립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원래 닉네임이 방랑허사까십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 벌교산 꼬막하고 그다음에 서해산 바지락, 그다음에 국내에서 개발한 그 커피, 뭐 요런 것을 좀 판매 유통 배달업을 좀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이유는 뭐 제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제품의 품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거래처가 주로 식당이거든요. 근데 식당들이 뭐 너무 힘들어지니까 뭐 또 자동으로 또 이렇게 거래가 중지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 뭐 활기차게 영업을 못 해요. 식당 한 군데 뚫으려면은 이제 아예 꼬막 좀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보다는 가서 막 예? 그 밥도 많이 먹어주고 막 그 사람들 단체 손님들도 막 모시고 가가지고 매상점 좀 올려주면서 요 내가 꼬막 저렴하게 제공할 테니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활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몇몇 고객분들이 계세요. 참 그분들하고 저는 좀 뭔가 전생에 이제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저 뭐 그냥 차버리고 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너무 감사 말씀 올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를 저는 몰랐어요.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시청자 수가 많으면은 그 뭐 수입이 좀 오더라고. 광고 수입이에요. 제 채널에 광고가 붙어요. 광고가 붙는 그 조건이 모르겠어요. 뭐 제도가 또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1000명. 그 다음에 연간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이제 광고가 붙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좋아하는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은 광고가 붙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사랑한다면은 그 광고를 봐주세요. 광고 건너뛰기보다는 광고 봐주세요. 예, 광고를 봐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어, 하시는 그 분도 나름 노력하고 우리한테 또 뭐 재미를 주거나 어떤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어떤 지식을 주거나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노고에 뭐 광고 정도 좀 봐주세요. 예. 그 광고 정도 봐주시는 게 저는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 수도 없고 또한 시청 시간은 그래도 구독자에 비해서 좀 됩니다. 구독자가 382명이신데 시청 시간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한 3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것도 누군가는 나는 그냥 심심삼아 올리는 영상인데 이걸 그래도 봐주시는 분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예. 저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 뭐 수입이 발생한 건 일도 없습니다. 뭐 속된 말로 개고생만 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수익을 발생하려는 목적도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뭐 금상첨화 일석이조겠죠. 저는 유튜브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뭐 죽어 없어질 건데 뭐 제가 살아있던 그 나날들에 대한 어떤 그 족적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제가 뜨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뜰 또 탤런트도 없고 재능도 없고 또한 어떤 그런 주제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제 방송도 아니고 영상을 보시면서 뭐 심심풀이 땅콩으로나 한번 보지 뭐 저한테 얻을 유익한 정보나 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재미도 없잖아요. 좀 재미있게 한번 웃겨드릴까요? 아유 저 새끼가 나이 처먹어갖고 못하나 이럴까봐 못하겠어요. 예, 한번 웃겨드리고도 싶은데 예,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만 올릴 뿐만 아니라 막 뭐 카톡으로 제 지인들한테도 제 이 영상을 또 막 전송을 해요. 불편하시면 좀 연락 주십시오. 이런 거 보내지 마라 하면서 저도 보내놓고 굉장히 좀 이 친구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또 짜증내지 않을까라는 거. 예. 그나마 그래도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제가 보내는 것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서로의 생각을 또 공유하고. 근데 유튜브의 단점은 제가 말하는 게 일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상호 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메시지예요, 사실. 서로 교감하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야 아니면 아는 동지야 아니면 아는 지인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강남을 오랜만에 갔어요. 강남이면은 모르겠어요. 그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면서 강남의 그 더러운 문화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고매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은 강북에 유서 깊은 그 데가 많아요. 강북에. 그리고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점이라거나 어떤 뭐 우리 한복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데라거나 뭐 그런 하여튼 유서 깊은 데가 많은 게 강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북은 개발 제한 지역으로 많이 지정돼 있어요. 네, 여기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뭐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강북은 발전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유서 있고 고풍스럽고 그런 어떤 그 우리 민족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데는 강북입니다. 그러나 강남 뭐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은 강남은 아니죠. 예, 그 강남과 강북의 접경 지역이죠. 이태원은. 예. 오늘 강남을 한번 갔어요. 아니 뭐 그냥 간 게 아니라 무슨 저도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상. 예, 그런데 오늘 비즈니스의 성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기쁜 마음에 술을 먹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저 혼자 먹는 술만 소주 4병을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맥주하고 소주를 탄 소맥을 또 먹고 있어요. 이 야심한 밤에. 그런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금방 또 취하고 막 성격도 난폭해지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술은 왜 이렇게 달달한지 모르겠네요. 술이 달어. 초콜릿 먹는 기분이야 지금. 에, 제가 오늘 비즈니스가 조금 잘 돼서, 그리고 저도 성심성의껏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 값싼 값에. 저도 이윤을 많이 남길 생각은 안 하고요. 최소한 내가 배송해주고 또 뭐 이렇게 했을 때 노력의 가치 정도만 받겠습니다. 뭐 요즘 또 인터넷 세상이어가지고 얼마나 뭡니까 세상이 다 밝혀져요. 거짓말 쳐봐야. 그 사장님 뭐 나의 그 서비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장님이 요구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조달을, 내 물건이 지금 없어갖고 못 팔면은 다른 물건이라도 땜빵이라도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그런 저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리고 오늘 강남역에 제가 전라도의 막 섬에서도 살아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라도 해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낙지집, 무교동 낙지집이 강남에 뭐 있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한 젊은 남녀, 젊지도 않아요. 40대예요. 어디 IT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혼자다, 누구하고 만나고 나서 혼자다만 먹고 있는데 빨리 휴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의 말에 제가 참견을 좀 했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휴가를 가시면 무슨 일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휴가 중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나도 지금 저는 매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방구석에서 이렇게 술이나 먹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를 혹시 주시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40대의 저한테는 젊죠. 남녀의 감히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일을 쉬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선생님처럼 집에서 그냥 술 꽐라대 갖고 술이나 먹더라도 방콕에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을 다 머릿속에서 비우고 그냥 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것도 휴가라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술 한 잔을 먹거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술이 아니라 뭐 무슨 뭐 인터넷에 게임을 하든지 밤새도 다음날 출근 걱정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 뭐 새벽 1시, 2시까지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그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오죠. 그 출근 이런 걸 놓고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것도 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휴가를 계속 즐기고 있는, 나는 휴가를 너무 즐기다 보니까 너무 무료해서 못 살겠는데 일 좀 하고 싶어. 나한테 막노동 뭐 휴지 줍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일 좀 하고 싶어. 내 나름대로 좀 머리 좀 굴리면서. 그게 휴가라는 거예요. 그 팀장의 얘기는. 아, 그렇군요. 그런 또 좋은 요즘 세대에 한참 활동하고 계시는 젊은이하고 한번 대화도 나눴습니다. IT 기업의 팀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도 서로 나누면서 지금 젊으신 양반 고맙습니다. 네. 인생에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낙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런 고마운 얘기를 해주셔서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쉬는 것이 휴가다. 특별하게 뭐 어디 막 휴가가 오면은 뭐 여행을 가니 어쩌니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고 릴렉스하게 푹 쉬는 것이 휴가다 이거죠. 근데 저는 휴가를 너무 오랫동안 지금 즐기다 보니까 이 휴가가 휴가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무력함만 느끼네요. 막 뭔가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막상 일하다 보면 아이고 귀찮어. 그냥 나 이대로 살다 갈게요. 또 이럴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국민연금 있잖아요. 돈이 하도 필요해갖고 국민연금 내가 지금까지 수납한 거 일시불로 달라 그랬어. 정확히 내 액션 일시불로 했을 때는 막 1억 몇천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돈 갖고 뭐 좀 해보려고. 근데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을 납입을 하면은 일시불이 안 됩니다. 일시불이 안 돼요. 그때 당시는 뭐 이런 게 있어. 10년 이상 열심히 불입했으면은 더 줘야지 돈을. 막 그 연금에 사람한테 항의도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요즘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직원에게 뭐 폭언 뭐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런 게 딱 붙어 있어요. 제가 좀 가갖고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 내 돈, 내가 낸 돈,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줘? 하면서. 그런데 그 일시금으로 내가 받았으면은 다 또 깨먹었을 거예요. 그 10년 이상이었다고 일시금 안 준 게 저한테 지금 효자 노릇 하네요. 한 달에 한
뭐 한 100만 원 가까이가 나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요즘 100만 원이야 뭐 정말 공과금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뭐 쓸 데도 없잖아요. 요즘.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따뜻한 돈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일시금 내가 안 받아서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일시금 안 받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활동력이 부족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수입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 생활도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아무튼 혹시 국민연금 같은 거 하시면 뭐 물론 정치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뭐 언제 고갈된다 어쩐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도 못 믿어요. 은행도 뭐 다 파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도 우리나라도 한번 파산한 적이 있잖아요. IMF. 하지만 국가는 좀 믿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제가 그 하수 바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둑 한 수 방금 좀 바둑 한 수 간단히 좀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킹킹거리냐 이게 네 제가 흑번입니다. 상대는 저보다 한 급수가 위인 타이즌 기준입니다. 1단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제가 흑번이고요. 뭐 초반 보석이야 뭐 다들 여기서는 뭐 아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걸치면은 뭔가 내 세력을 좀 중시하겠다 이거고 이쪽으로 침투한 경우는 백이 좀 모양이 커지는 게 싫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아이고 설명 하수가 감히 설명을 백은 딴청을 부렸고요. 여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이정석. 그리고 여기 이제 백은 여기를 벌리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침투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왜냐면은 이렇게 흙이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좌상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백이 여기를 막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모양이 너무 좀 협소해가지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흙이 훨씬 활발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감히 해서 그런데 이제 귀를 지키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것보다는 일단은 상변에 이 백을 좀 괴롭히려고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백은 좌상의 3-3으로 해서 좌상을 이제 견제해 왔고요. 여기 이렇게 두고 여기 뒀어요. 그리고 이제 백은 또 큰 자리 갔어요. 저는 이제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바둑이 부딪혔고 여기서 좀 이상하게 두시더라고요.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백의 선택이니까 그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았을 때 놓아보기로 한번 그 백이 이렇게 침투를 해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랬을 때는 일단은 이건 이렇게 막아주고, 왜냐면 여기 끊는 수하고 여기 건너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 백은 여기 내려설 수는 없죠. 그죠?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내려설 수는 없고 뭐 여기를 뭐 이해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저는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흑인데 아직은 초반이라 형세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흑이 11집 유리로 나옵니다. 아무튼 백은 뭐 이런 선택을 안 하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까지 저는 진행을 했어요. 저도 뭐 백이 한 칸 제가 둔 자리 또 뛰면은 뭐 이 좌상의 흑도 좀 외로워지면서 뭔가 백한테 막 내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저는 수는 잘 몰라요. 그냥 느낌적으로 드는 거예요. 요것은 이거 이제 이걸 뭐 잡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좀 애를 좀 애롭고 난처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큰 자리는 있지만 여기서 백이 이걸 외면하면서 다른 큰 자리 가기는 좀 어떻게 뒀나 백이? 예, 그래서 이제 저를 괴롭히면서 자기 뭐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가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 그래서 반면으로는 흑이 17지 유리 나오네요. 아무튼 제가 메이드된 좀 집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건 뭐냐 하면은 상변에 있는 105점도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저의 약점을 보완한 수입니다. 이런 거 꼭 한번 하고 가셔야 돼. 한번 들여다봤고요. 여기까지. 요것도 그렇습니다. 좌상의 제 흙집을 봉화하면서 은근히 이제 상변에 너 미생이야 이놈아, 살든가 어떤가 도망쳐 나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둑은 두면서 이런 바둑은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겼지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이런 전략 싸움, 전술과 전략의 싸움이 있잖아요. 막 무대포로 막 상대방 약점만 보면서 막 이렇게 두는 그런 분들은 정말 바둑 이기고도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요. 이렇게 서로가 전술 전략 싸움으로 가야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화의 이 백의 모양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 바둑 두면서. 야, 막 이런데 이렇게 짚고 이을 때 또 막 이런데 띄고 이러면은 백 모양이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커진다고 그 전체 모양을 다 집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집으로 성공하면은 해볼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백의 이 한 수는 참 좋은 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돼서 이제 뭐 우화를 들어갔고요.
이렇게 뒀어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일단은 지켰고요. 이렇게 계속 백이 또 실리러 가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백이 반면 두 집 유로 나오네. 여기까지 딱 보니까. 근데 흑이 한 수를 뒀을 때의 형세를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둑은 흑이 여기 한 수로 다섯 집 유로 나와요. 이렇게 바둑에서는 큰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뭐 호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호각이에요. 근데 상대 모양 커진다고 먼저 이렇게 이 침투는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침투해서 이 침투한 백이 살더라도 그 흙이 강해지면 뭐 이렇게 되더라고 또 흙이 강해지면은 자기 집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집 좀 깰라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 싸발리고 나면은 자신의 돌이 굉장히 애로워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감히 해설을 하네. 여기 삼삼은 제 나름대로는 좀 적절한 시기에 여기 삼삼은 제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형세 분석하면은 또 흙이 17지 유리로 나옵니다. 그래 바둑은 이제 아직은 메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정말 어디가 큰 자리냐 이걸 정말 봐야 됩니다. 이 큰 자리 안 보고 막 누구 약점 있다고 막 거기에 올인해버리고 막 예를 들어 제가 흑인데 상변에 백이 약점이 있다고 막 올인하다가 내가 죽거나 또 상대가 살아버리면 완전히 허당이잖아요. 초반은 이렇게 큰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약점이 생기면 약점도 돌보면서 아마 근데 여기서부터 좀 백이 좀 뭔가 불리한 것 같아. 흑이 23진 유리로 나오네. 왜냐하면은 흑은 뭐 여기저기에 조금 집 모양이 있는데 백은 지금 집 모양이 없어요. 여기 이쪽 그 하변 중앙에 집 모양만 있지. 자상 이건 뭐 10집도 안 되죠. 우와 여기도 집 만들어봐요. 확정가가 지금은 백이 한 20몇 집밖에 안 돼요. 반면에 흑은 뭐 여기저기 집만 해도 한 4, 50쯤 될 것 같다. 여기서부터 흑이 이 중앙에 하변 중앙에 흑이 아니 백이 집을 못 지으면은 이건 뭐 직부적으로 뭐 더 둘 데가 없죠. 그래서 상변의 백도 뭐 제가 이거 주기로 간 건 아니에요. 절 단단히 제 약점을 보강하면서 이 하변 중앙에 집을 깨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제 약점을 가급적이면은 뭐 다른 여기서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고 있을 때 이렇게 두고 있으면 완전히 속수죠. 내가 이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둔 거예요. 예. 지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느슨하게 두면 안 돼요. 예.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뭐 여기 들여다 보니까 있고 뭐 이게 또 이렇게 잘로 나오니까 이럴 때 막 끊어지는 맛이 있잖아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 여기 막 끊고 막 이랬을 때는 좀 뭐
이 난전이 좀 예상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어, 그냥 단단하게 이서였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이제 바둑이 중반인데 끝내기 분위기예요. 근데 형세 분석은 흙이 14집 유리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뭐 미세한 유리 때는 이렇게 너무 방어만 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흙이 14집 반면 14집이면은 6집 방 공제하면은 한 8집 정도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왠지 그 느낌적으로 아니 뭐 이 하중왕의 집만 100집 모양만 깨면은 뭐 무난히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좀 느슨하게 뒀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도 제 실력은 좀 여기는 이제 찾았네요. 예, 여기 뭐 우화도 100이 실리를 상당히 내렸어요. 제가 이제 흑이 27집 유리로 나옵니다. 하여튼 100이 이제 조금 무너지는 모양이었죠. 뭐 이렇게 두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한 명세 해볼까요? 흑이 30집 유리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중반까지 비슷한 형세에서 전체적인 판을 못 읽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백이 조금 전체적인 판세를 못 읽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지역적인 데서 백이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 뭐 하변에 백집 모양도 지금 뚫렸잖아요. 아 물론 이제 이렇게 맞고 뭐 나갈 때 또 맞고 뭐 이렇게 찌를 때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또 많이 여기 파괴가 됐어. 하변의 백집 모양도 그렇죠. 예. 아 여기까지 뒀네. 여기까지 주고 백이 기권을 냈나 시간패를 냈나 아무튼 다음에 백의 응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흑이 반면으로 34집 유리로 나옵니다. 이게 백의 어떤 전략 실패죠. 아니 그 우상의 뭐 이런 물론 이제 끝내기 과정이었으니 저도 받았으니까 뭐 백이 뭐 손해 본 건 없습니다만은 뭔가 그 하변 중앙에 백집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백이 전체적으로 좀 불리했으니까 뭐 이런 바둑이었네요. 고수님들의 수는 무궁무진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도저히 아무리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수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고수 아니겠습니까? 저희 하수들은 이렇게 둡니다. 이게 이제 타이잼 기준으로 아마 1단 바둑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 바프고님 채널 뭐 바프고님하고 뭐 대국을 뒀다가는 만방으로 깨지죠. 아니 감히 이렇게 호소를 못하죠. 제가 한 아홉 점까지는 한 9점 깔아야 되나? 9점은 좀 아닐 것 같고 글쎄요 한 5, 6점을 깔면은 바프고님을 이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바프고님이 이 방송을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듣고 계신다면은 죄송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